자, 여러분, 높임 표현은 하면 할수록 좀 어렵고 헷갈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꿀팁을 좀 전수해주고 싶어서 쌤이 정리해왔어요. 여러 종류의 높임 표현이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을 꼭 찾아보세요. 자, 형이 방문하신 손님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 상대 높임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대 높임 있어 없어? 상대 높임 있어. 하십시오체로 실현됐어요. 주체 높임 있나요? 형이 방문하신 손님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모시었습니다. 인가요? 아니면 모시었습니다. 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요게 맞다면 뭐다가 돼야 돼요. 뭐다 있어요? 뭐고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틀린 형태소 분석이야. 얘들아, 모시었습니다. 모시다까지가 어가 되려면 모시다, 모시고 요게 되겠지. 아, 그렇다면 여기서 모시다는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네? 그러면 형은 주체 높임의 대상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안 쓰였어. 아닌 거야. 주체 높임은 여기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찝찝하죠? 여러분 왜 찝찝해요? 방문하신, 여기가 찝찝하거든요? 여기 한번 분석해 볼게요. 방문하다, 방문하시다, 방문하신 손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방문하시는 누구를 꾸며주는 문장 말이야? 손님을 꾸며주는 말이야. 얘들아, 요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을 우리가 무슨 어라고 불러요? 관형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근데 요 관형어 자리에 지금 방문하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요 관형어는 방문하신이라는 관형어는 사실은 원래 하나의 문장이었다. 무슨 문장이었냐면 손님이 방문하시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손님 이렇게 겹치니까 요거는 생략해버리고 방문하시다 라는 서술어를 방문하신으로 바꿔서 이 아는 문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는 문장이 두 개였어. 형이 손님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방문하시다. 요 두 가지 문장이었는데 요 문장을 안긴 문장으로 넣어버린 문장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높임 표현 맞아요. 방문하에다가 시라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방문한 주체가 누구야? 바로 생략된 손님이에요. 그래서 주체 높임 이 글에 있어. 얘들아, 주체 높임 있다고. 근데 형을 주체로 높인 건 아니고 누구를 주체로 높였다라고 말해야 돼요? 손님을 주체로 높였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런 거를 숨어있는 주체 높임, 손님을 주체 높임하고 있다는 걸 찾으려면 생략된 요 문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누나가 할머니께 먼저 저녁을 드시라고 전화를 드렸다. 자, 얘들아, 요 문장도 먼저 상대 높임부터 확인해보자. 자, 상대 높임. 높이는 말이야, 낮추는 말이야? 높이는 말이 아니지. 낮춤으로 실현되어 있어요. 드렸다는 해라체 낮춤으로 실현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제 높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주어 먼저 찾아볼까요? 누나가. 서술어 찾아볼까요? 전화를 드렸다. 요렇게 주어 서술어겠네요. 여러분,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나가 한 말이야? 누나의 대화에 괄호해볼까? 할머니께 먼저 저녁을 드시라. 요렇게 전화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나는 높임의 대상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체 높임의 주격조사도 없고 드리시다 선어말 어미 시도 없고 그 다음에
높임의 특수어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 거야. 자, 이거는 주체 높임 없어. 자, 그러면 할머니께 요거 같은 경우는 누나가 전화를 드린 대상이죠. 할머니는 이 문장의 부사어예요. 객체 높임 실현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할머니께라는 부사격 조사를 썼고, 그 다음에 전화를 주다가 아니라 전화를 드리다라는 특수어휘를 썼어요. 자, 그러면 상대 높임은 낮춤으로 나타나 있고 주체 높임은 없고 할머니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부사격 조사와 드리다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은 실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장을 보는 거지. 먼저 저녁을 드시라. 누나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겠어? 할머니, 먼저 저녁 드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먼저 저녁을 드시다예요. 누가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저녁을 드시는 거죠. 누가 드시는 거야? 할머니께서 드시는 거야. 얘들아, 생략된 주어를 떠올려 봤더니 아하, 드시다가 무슨 높임의 특수어휘야?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야. 그래서 알 수 있죠. 아, 요 문장에는 상대 높임은 낮춤으로, 객체 높임은 깨와 드리다로, 주체 높임은 드시다 라는 특수어휘와 선어말어미로 나타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문장을 급하게 보시면 할 수 없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문장 성분을 분석해 가면서 생략된 문장 성분을 떠올려 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까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나요? 그럼 미안하지만 하나 더 있었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손님이 아버지의 선물을 사러 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발화는 그 점원이 하는 말이겠죠? 점원이 손님한테 당연히 높임 표현 쓰지 않겠어요? 당연히 존댓말 쓸 것 같아요. 손님,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면 사이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씁니다. 요 문장의 맨 끝을 봤더니 종결어미를 통해서 상대 높임 실현하고 있나요? 네, 실현하고 있어요. 높임인가요? 낮춤인가요? 높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높임 표현을 썼을까? 하십시오체를 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장에서 손님이라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쓴 종결어미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주어 있어요. 이 문장에 주어.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면 사이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모시고 오는 건 누가 모시고 오는 거야? 손님께서 모시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주는 거예요? 점원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점원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에서는 주체 높임이 있을 수가 없어. 여기는 주체 높임 안 돼. 왜냐면 자기가 자신을 높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체 높임은 안 돼. 근데 이 앞부분은 어때요? 손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는 거죠. 여러분, 모시다는 누구를 위해 쓰인 거야? 아버님을 위해서 쓰인 거겠지. 얘들아, 근데 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야? 오시면의 요 시는 손님을 위해서 쓰인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생략된 주어를 떠올려 봤더니 주체 높임 있어 없어? 주체 높임 있어. 뒤에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적어를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분, 이 목적어도 높임의 대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손님도 높임의 대상인데 손님의 아빠는 당연히 높여야지. 그러면 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아버님이라는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이 맞기 때문에 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뭘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모시고의 시 선어말 어미인가요? 아니죠. 모시다라는 말은
특수어휘야. 얘들아, 객체 높임은 어미로 나타낼 수 없다.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어미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라는 객체를 높여야 될 것 같을 때는 선어말 어미를 찾으면 안 돼. 혹시라도 모시고가 선어말 어미처럼 보이더라도 맞다.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없지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모시다는 특수어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점원인 제가 사이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찾아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찾아드리겠습니다죠. 누구에게 찾아드리는 거예요? 손님께 사이즈를 찾아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략된 부사어를 떠올려 봤더니 요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 맞아, 아니야? 맞아. 손님은 높임의 대상이야. 그러면은 찾아주다야, 찾아드리겠다야, 찾아드리겠다가 말이 맞겠죠? 여러분, 드리다는 주다 대신에 쓰인 특수어휘예요. 얘는 누구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부사어를 높이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글에 나타난 높임 표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상대 높임부터 가는 거예요. 이 문장의 맨 마지막 상대 높임 보니까 높였어, 안 높였어? 높였어. 어떻게 높였어?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서 상대를 높여놨어요. 2번 주체 높임 있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손님께서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면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쓰고 있어요. 선어말 어미로 주체를 높였어요. 쌤, 깨서는요? 여러분, 요 깨서는 쌤이 만들어낸 말이잖아.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깨서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있나요? 네, 객체 높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객체가 둘이에요. 손님께서 아버님을 모시고, 얘들아, 모시다 라는 말은 아버님을 위해서, 손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쓰인 특수어휘. 그 다음에 제가 손님께 사이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드리다 라는 말은 손님을 위해 사용된 특수어휘. 요렇게 서술형을 문장으로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100점 받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까지가 높임 표현이었고요. 높임 표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문장 성분 분석해가면서 생략된 문장 성분 떠올려가면서 많이 연습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시간 표현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